자, 오늘 맹신보감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47쪽이 됩니다. 자왈, 불간고에면 하이지 전추지환이며 불임 심천이면 하이지 몰익지환이며 불간거해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리요. 그래서 해볼까요? 자왈 불간고에면, 공자가 말한 거예요. 공자. 불간은 주어는 생략되죠. 주어 경우는 동양하문에서 주어가 많이 생략되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불간이 타동사가 되고 고해가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은 봉우리, 높은 언덕, 높은 언덕을 보지 않으면, 이때 본다는 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 보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이 어찌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하이 어찌해서 지 타동사 전추지환, 이게 목적어가 돼요. 전추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는 그 환난, 어려움을 알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하가 되었으니까 하이는 어찌해서 뭐 알겠는가 이런 뜻이니까. 자,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굴러 떨어지는 그 어려움을, 환난을 알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어찌해서. 그 다음에 이게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알겠죠? 불임 심천이면, 불임 심천 깊은 샘이죠. 불임 동사고, 깊은 샘에 가보지 않으면, 이때 심천은 이 부사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깊은 샘에 가다, 이문 도달하는 거 가보지 않으면 하이 어찌해서 지 알겠는가, 뭐를 알겠는가, 몰익지환, 이 빠져 죽는, 그 깊은 샘에 빠져 죽는 그런 이 환란을 알겠는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간거해면 하이지 풍파지환이리요. 불간, 거의 목적이죠. 큰 바다죠.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하이 어찌해서, 이 타동사 풍파지환의 목적이 돼요. 풍파의 그 어려움, 풍파가 치는 그 파도가 치는 그 어려움을 알겠는가 이런 뜻이죠. 여기는 뭐 큰 내용은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 되겠네.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욕지 미래인데 선찰이연이니라. 욕은 그 조동사, 원투 투죠. 조동사고, 지가 본동사예요. 미래가 목적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주어가 생략됐어요. 미래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미래를 아는데 알고 싶다. 원투 투니까 원투 노.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여기는 일종의 조건절로 봐야 되겠죠. if 조건절이죠. 선 먼저 부사예요. 찰은 타동사, 이연 목적이에요. 이연은 이 지나간 거, 지나간 일이니까 과거가 되겠죠.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을 살펴야 된다.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나간 일을 살펴야 된다는 뭐냐 하면, 우리 동양인들은 이 순환론적인 사고방식을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고 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죠.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또 미래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또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왈, 명경은 소위 찰행이요, 왕자는 소위 지금이니라. 아까 한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이때 자활, 공자, 보통 자활하면 공자를 가리키는데 사실 이거는 공자의 저작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활로 붙여놨는가?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뭐 좋은 말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공자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친구들과 농담하다가 뭐 잘 모르면 이 공자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말이 나오면.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말은 다 공자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명경은 소위 찰행이요 왕자는 소위 지금이니라. 명경, 거울, 밝은 거울이죠. 밝은 거울은 소위 찰형, 소위는 뭐뭐 하는 바 이런 뜻이에요. 소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찰은 타동사고 행이 목적이에요. 그 거울은 이 형상을 살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동사가 생길 때도 봐야 돼. 이게 주어고 이게 보어예요. 알겠나요? 이게 주어 동사인데 생략됐어요. 이게 보절이 되는 거예요. 보절. 명사절로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형상을 살피는 바의 것이다.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어고 보절이 되는 거예요. 동사는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주어도 생략되지만은 동사도 생략될 수가 있어요. 한문에서는. 알겠나요? 왕자는 소위 지금이니라. 그러면 과거는 뭐냐? 왕자는 지나간 것이죠. 과거. 지나간 것은 이것도 역시 주어죠. 소위 지금 이게 이 보절이에요. 보절. 소위 지금 타동사 목적. 지금을 아는 바의 것이다. 옛날 것은 그걸로 유추해서 지금을 아는 그것으로서 지금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여우의 이하고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금을 알기 위한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나요? 그 역사는 이 반복된다 할까요? 돌고 돈다, 반복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과거사는 명여경이요 미래사는 암사칠이다. 과거사, 과거의 일은 지나간 일이죠. 과거사는 주어가 되고 명, 밝다 이거예요. 우리 과거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 여경 부사예요. 여는 뭐뭐처럼, 거울처럼. 과거의 일은 거울처럼 환하다 이게 밝다 이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밝은 거죠. 과거사는 거울처럼 밝다. 거울처럼이 부사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죠. 동사가 되고. 미래사는 역시 똑같아요. 주어가 되고 미래의 일은 어둡다 이거예요. 어둡다. 뭐처럼 어둡나? 옷처럼. 옷이 검어지죠. 놔두면. 이 사는 이 여와 같아요. 여나 사나 같은 거예요. 같아. 그러니까 칙과 같아. 어두운 검은 칙과 같아 이거예요. 미래사는 어둡기가 칙과 같이 어둡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사는 과거사는 다 우리가 그걸처럼 하나 알지만 미래의 일은 인간으로서는 이 칙처럼 검은 칙처럼 알 수 없이 검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우리 미래사는 앞에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 일을 참조해서 짐작해 볼 뿐이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경행록은 명조지사를 박모에 불가필이요 박모지사를 포시에 불가필이니라. 경행록에 이렇게 쓰였어요. 이 책이고 이때 우리는 쓰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했다가 아니라 쓰여져 있다. 명조지사 내일 아침에 일은 명조지가 일 꿈이죠. 내일 아침 일은 박모 이게 목적이에요. 박모
이 초저녁이에요, 초저녁. 내일 아침 일을 초저녁에 불가필, 불가는 조동사고 필은 이때 동사로 봐야 돼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앞에 갔으니까 내일 아침 일을 초저녁에는 기필할 수 없다. 단정 뭐라고 반드시 뭐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이 동사로 쓰였어요. 불가가 조동사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을 목적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내일 아침 일을 초저녁에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단정하는 거. 필이 동사로 쓰여서 반드시 반드시 이럴 거다 뭐 이렇게 기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딱 집어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모지사를 초저녁 일을 오늘 초저녁에 일을 초저녁 역시 초저녁이죠. 포시 불가필이다. 포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은 동경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냥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알겠나요? 사주 볼 때는 하는 거고. 박모지서 초저녁에 일을 오후 3시나 5시 그 포시예요. 옛날에 그 시를 12시로 나눴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가지고 12지를 시간으로 나누니까 24시간이니까 12지로는 2시간이 1시가 되겠죠. 알겠나요? 포식하면 3시부터 5시, 2시간이 포시가 돼요. 초저녁 일을, 오늘 초저녁 일어날 일을 3시나 5시 사이에 불가필, 기필할 수 없다. 이게. 그럼 오후 3시나 5시는 거의 초저녁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도 꼭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우리는 인간사는 참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천유 불측풍우하고 인유 조석화복이니라. 다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유나 무는 그 앞에는 부사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대어리지 구문이에요. 하늘에는 유 있다. 뭐가 있느냐? 불측풍우.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돼요. 유가 대어리지죠. 대어리 저부 가면 뒤에가 주어가 뒤로 빠지잖아요. 불측. 헤아릴 수 없는 풍우. 바람과 비가 있다. 이게. 비바람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비바람은 언제 불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지금 당장 안 분다 해가지고 5분 뒤에 불지 10분 뒤에 불지 오늘 안 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불측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다는 거죠. 유어니까. 그럼 인유 이때 유죠. 동사죠. 조석 화복이 주어죠. 이는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늘에는 사람에게는 있다. 뭐가 있느냐? 조석 화복이 있다. 아침 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화복은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지 저녁에 늘 조석은 늘 있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늘 화복이 일어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지 저녁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비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는 것처럼 똑같다는 논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귀 삼척토하여는 남보 백년신이여 이귀 삼척토하여는 남보 백년분이니라. 미귀 삼척토하여는 여기도 역시 주어가 생략돼서 알겠네요. 삼척토는 이게 삼척이 되는 땅이니까 이게 무덤을 삼척토라고 그래요. 알겠네요. 우리가 죽으면 뭐 잘났든 못났든 자기 키만큼 땅 이면 더 가질 수도 없잖아요. 삼척토예요. 그게 알겠나요? 무덤.
미기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아직 미는 조동사고 기가 본동사죠. 삼척토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죽기 전이라는 말이죠. 삼척 무덤에 가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서는 있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살아. 죽기 전에는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미기 삼척토. 남보 백년신이여. 난 이게 조동사 역할을 해요. 보 동사. 백년의 몸. 백년 사는, 요즘 뭐 백년 산다고 하죠. 옛날에도 백년이라고, 인생 백년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백년의 몸을 보는 지키니까 지키기 어렵다 이거예요. 나는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어렵다. 몸 하기 어렵다. 보는 지키다니까 백년의 몸. 우리가 백년의 몸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온 걸 쭉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따지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알겠나요? 그 사이에 우리가 죽을 고비를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넘겼죠. 누구나 다 죽을 고비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년을 산다는 것을 100년 사는 몸을 지키는 게 어렵다. 100년 살기가 참 어렵다 이거예요. 기적이죠. 알겠나요? 그다음 이기 삼척도는 이건 미인데 이건 이예요. 이거는 아주 미래라면 이건 과거예요. 삼척도에 돌아와서는 있는 뜻이에요. 이는 이미 삼척도에 돌아와서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과거. 삼척도에 돌아와서는 이것은 앞에는 살아서는 여기는 뭡니까? 죽어서는 남보 백년분이라. 난 어렵다. 조동사. 보 동사. 백년분 목적. 100년 동안 그 무덤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무덤을 100년 동안 지켜주는 게 참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 100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100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 무덤을 뭐 아무리 화려하게 잘 한다 해도 과연 몇 년 가겠어요. 알겠나요? 100년분을 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그 허망함을 이야기한달까요? 그 다음에 경행록운 미유소양이면 근본 고의 지연무하여 동량지제성하고 여기까지 해볼까요? 해석하고선 경행록 이런 말이 있어요. 유무는 대리주구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부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몇백 번 나왔죠. 이 동사고 이게 주어예요. 나무에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나무에 있는 뜻이에요. 나무에 있다. 뭐가 있느냐? 소는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주격이에요. 양은 관계대명사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로서 뭐 기르는 바. 그렇죠? 바가 주어예요. 기르는 바가 있다. 이건 주절이에요. 주절. 나무에 기르는 바가 있으면, 이것도 입부 가정절이에요. 나무에 기르는 바가 있으면, 이건 누가 나무를 잘 기르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누가 나무를 잘 기르면, 즉, 곧, 하면 곧 이런 뜻이죠. 결과가 나오죠. 근본, 나무 근본, 뿌리죠. 나무 근본이 뿌리죠. 뿌리가 단단해서, 고는 단단할 고자죠. 뿌리가 단단해서. 나무는 이 잎이나 가지는 잎이나 가지 보면 그 나무의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나무가 무성하면 뿌리가 튼튼해요. 그건 안 봐도.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그때 딱 보면 그 사람 근본이 어떤지 딱 알 수 있어요. 근본이 굳어서 엔드죠. 지엽이 지금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가지와 잎이 무성한 것은 뿌리가 튼튼할 때 이런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가지와 잎은 같이 없어져요.
그랬나요? 뿌리가 근본이에요. 그 뿌리, 근본이 튼튼해 가지고서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알겠죠? 동양지제성하고, 동양지제. 동은 기둥을 동이라고 그래요. 량은 들보. 기둥과 들보 알죠? 기둥은 이렇게 썼다면 들보는 이렇게 있는 게 그 들보잖아요. 가로로 위에서 있는 게. 기둥과 들보가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하죠. 기둥, 들보. 이게 없으면 집이 안 돼요. 동양지제는 기둥과 들보와 같은 그런 제목이죠. 제목이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양지제가 만들어지고, 그쵸? 이때 타동사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자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동양지제가 만들어지고, 수유소양이면, 똑같이 문장구조, 동사, 소양, 주어절, 부사구로, 물에 있다. 뭐가 있느냐? 소양. 역시 소양은 명사절이에요. 소가 관계대명사 주어고, 양이 동사예요. 기르는 바. 물에 기르는 바가 있으면, 물을 기르는 바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물을 잘 기르면 이런 뜻이에요. 물을 잘 보호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댐을 만들기나 저수지 만들어서 물을 잘 기르면 이런 뜻이에요. 곧, 천원이, 샘의 근원. 여기는 나무 뿌리지만 여기는 샘의 근원이죠. 샘의 근원이 씩씩해서 아주 기운차죠. 물이 많으면 뭡니까? 팍 흘러가잖아요. 장이 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물이 조금 있으면 찔찔찔 흘지만 물이 깊으면 쫙 흘러갈 거 아니에요. 장이 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아주 씩씩해서, 아주 왕성해서, 이 엔드. 유파는 물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되겠죠. 물줄기가 길고, 이런 동사죠. 물줄기 주어가 되고. 물줄기가 물이 시간이 길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큰 강이 되어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물줄기가 길어지고, 물줄기가 길게 흘러간다는 거죠. 관계는 이 논에다 물을 대는 거예요. 논밭에 물을 대는 관계의 이로움이 넓고, 알겠나요? 관계지림. 그러니까 넓은 논과 밭에다 물을 댈 수 있잖아요. 그게 넓어진다, 이거. 조그마한 데가 이렇게 넓게 닫은 호남평야를 다 그냥 적실 수 있는 그런 관계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유소양이면, 즉, 직이대이 식견명하여, 충무지사 출인이 불량제야, 인유소양. 구조는 똑같지요. 소양, 주어.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절이죠. 사람에게 부사절로 해석을 했죠. 사람에게 기르는 바가 있다. 이거. 사람에게 기르는 바가 있다. 사람을 기르는 바가 있으면 이런 뜻이죠. 사람을 기르는 바가 있으면 곧 뜻과 기운이, 사람의 뜻과 기운이 커서 사람을 잘 기르면 이 뜻과 기운이 아주 웅장해지고 큰다 이거예요. 인간의 큰 인물은 지기가 뜻이 크고 기운이 장대한 거예요. 지기가 커서 식견이 맑고 식견이 식견 알죠? 보고 아는 거 여러 가지 식견인데 식견이 밝아서 식견이 아주 밝아요. 어두운 게 아니라 똑똑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충무지사 출인이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선비가 나오니, 충무지사가 나오니, 알겠나요? 인물을 잘 키우면 충의지사들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이 나오니, 불량제야, 기르지 않는 거죠. 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쟤는 의문이에요. 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길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도 잘 길러야 되고 물도 잘 길러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에요.
알겠나요? 요즘 뭐 의료 대란이 있는 애가 뭐 의사 2,000명 많은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난 될 수 없었겠지만은 의사는 뭐 그런 대로 돌아가는 거 놔두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먹고 살라 그러면 진짜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대전에 카이스트 같은 대학을 경상도 하나 만들고 전라도 하나 만들고 해서 거기에 막 집중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사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도록 만들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 그리 안 가겠어요. 난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의사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해요. 훌륭한 인재들 다 골라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그걸 빼가지고 이쪽으로 기술자로 데려와야지.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뭐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나요? 멀리. 인재를 길러야, 이런 책을 읽어야 인재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고 다니는 거지만은, 그래서 정치가들도 다 명심보감 같은 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도 키우고, 물도 키우고, 인간도 키울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기본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자, 신자는 인력신지하여 오월이 개행제요. 자, 의자는 인력의지하여 신외의 개적국이니라. 자신자는 스스로, 자자죠. 믿는 자는, 스스로 믿는 자는 주어가 되겠죠. 스스로 믿는 자는 주어가 아니라 인력신지, 역은 부사고 신 타동사 지 목적이죠. 이 지가 사람들도 또한, 이때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요. 스스로 믿는 자는 사람들도 또한 그를 믿으며, 이때 자신자는 지가 이걸 받아요. 이건 목적이 되는 거죠. 자신자는 사람들이 또한 그를 믿으며, 오월이 개행제요. 오나라 원래는 서로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적국인데, 아주 오와 월 같은 이 적국도 모두 다 행제가 된대. 행제가 같아진대. 모두 다. 자기를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다 행제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사람은 자기를 누가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알겠나요?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그 도둑놈을 믿나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들 여러분 믿어요? 물론 정치가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믿느냐?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에요. 바로 서는 거예요. 알겠나요? 바로 서지 않으면 죽어요. 넘어지잖아요. 모든 바로 딱 설 때 이게 정직, 인간이에요. 누우면 뭐가 되어버려요? 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똑바로 선다. 바로 서는 게 정직이 인간의 가장 본성이에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건데, 우리나라가 불교가 1000년 된 일이 기독교가 몇백이 돼도 뭐 한 게 뭐 있어요? 유학이 500년 돼도 뭐 있어요?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나요? 우리나라 사람을? 그냥 100일 기도하면 복받는데 그거나 가르치고, 새벽 기도하면 복받는데 그거나 가르치지. 정말 정직하게 이 백성을 만들어내놨어요. 종교계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자의자는 인력 의지하여 신뇌의 개척국이라. 스스로 의심하는 자는 인력 의지하여, 이거 역시 지가 이걸 갖죠. 사람들도 역시 그를 의심해서 신외, 몸 밖에, 자기 외에는, 이런 뜻이죠. 자기 외에는 모두 적국이다.
다 적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우리는 이런 걸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형제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나요? 내 스스로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알겠나요? 이런 말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이 말의 깊은 뜻이 뭔가를 깊이 한번 이렇게 새겨보고 그렇게 해야 이 고전 읽는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 한문 백자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을 깊이 있는 뜻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추석 잘 지내죠? 오늘 이만큼 하고 또 다음 할까요?